썸이잖아. 이빨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. 대체 왜 썸에서 발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어제까지는 달달했는데 까였어요. 왜죠? 슬프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야 할 걸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야 될 걸 해서 까여요. 대표적인 게 급발진이지. 아주 지 혼자 김칫국 2리터를 들이부으면서 180km로 쌩쌩 달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졸라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는 거야. 이제 그런 흑역사는 잊어버려. 짝사랑할 때, 썸 탈 때 남자들이 꼭 피해야 될 급발진 위험 구간 탑 6. 여기에 정답까지 얹었으니까 따라하면 게임 끝! 연애 시작이야. 첫 번째, 너는 썸남인가 작가인가? 급발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유가 별로 없어요. 잠깐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에도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감정들을 쏟아내. 썸녀는 그냥 친구랑 통화 잠깐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을 뿐인데 그 사이에 뭐해요? 바빠요?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요? 왜 연락이 없지? 걱정되게? 아주 이러고 있어.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써놨어. 그러면 망하는 거야. 이제 독백도 작가가 되는 것도 하지 말자. 남자가 여자한테 하든 여자가 남자한테 하든 저런 식의 줄줄이 소세지 같은 연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지만 보여줄 뿐이에요. 하나도 없는 게 없어. 연속으로 보내는 톡은 2개를 넘지 말아요. 저렇게 안달 날 때는 차라리 실이나 빅스비랑 대화를 해. 그게 썸을 지키는 방법이야. 핸드폰 꽉 채우는 그런 장문들 있잖아. 그건 저 여자랑 사귀고 나서 인생에 관한 막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때 그때나 해요. 꽉꽉 채운 10줄짜리 장문을 보내고 싶을 때는 주문을 외워. 하이 빅스비. 아이폰을 사지 않는 이상 걔는 절대로 나를 까지 않는다고. 샘송 최고다. 빅스비가 없으면 시리를 불러. 두 번째, 연애를 글로 배운 스윗한 로맨틱가이. 여러분들 혹시 그거 해본 적 있어? 집 앞이야, 나와.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먹이를 막 한 바가지 사들고 가도 제대로 들어갈 확률이 반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에요. 연애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하물며 이제 막 썸을 탄다. 그럼 걔네 집 앞에 냉큼 갔다가 냉큼 까이고 오는 거야. 레만 박사가 인간의 영역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역동물만큼 철저한 건 아니지만 인간들도 자신만의 영역을 25개 정도는 정해놓고 생활을 한다는 결론을 냈거든. 생각해봐. 그 영역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겠어? 집이겠지. 그 다음은 회사? 그런 나의 영역에 동의나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타인을 반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. 잘 없다고.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. 이유가 뭐가 됐든 여러분 손에 무슨 선물이 들려져 있든 그 대상한테 불안감과 불쾌감을 만들기 쉬운 행동이라는 거야. 어마어마한 선물 있잖아. 입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선물. 그걸 들고 갈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냉큼 갔다가 냉큼 까이고 오는 수가 있어. 하지 말란 얘기야. 물론 서로 충분히 감정을 교류하고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사이라면 뭐 덜하거나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잃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. 여기엔 남녀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이런 이벤트는 나중에 있잖아. 막 되게 제가 나한테 빠질 대로 빠졌어. 나한테 완전히 다 넘어왔어. 이럴 때 생각해 보기로 하자. 그전에는 압수. 뭐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답은 그럼 나랑 다음에 그거 먹으러 가자. 이거라던가 카톡 선물하기 있잖아. 그 둘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반응을 부른다고. 빠밤! 내가 사왔잖아. 집 앞이야 나와. 이게 아니라는 거야. 알겠지? 세 번째, 다 됐고 난 내 목적에만 충실하다. 우리 왜 뭔가 바램이나 목적이 있으면 대화 중에 은근히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 은근히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. 특히나 주변에 여사친은 없고 남자만 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. 남자들끼리는 카톡을 하든 통화를 하든 보통은 길게 수다를 잘 안 떨잖아. 그지? 간단, 요약, 핵심, 묻고 대답하고 끝! 이렇게 쓸데없는 잡소리를 안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소개팅녀라던가 썸녀랑 대화를 할 때도 이 습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찾는 확실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지. 금요일에 퇴근하고 볼까요?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날은 야근이라서 라고 여자가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다른 날을 한 번쯤 가볍게 던져주고 철벽인가 아닌가를 째려보면 되는데 끊임없이 내 목적을 달성해줄 정답이 나올 때까지. 일요일은요?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? 다음 주 시간 언제 돼요? 월요일 괜찮아요? 이런 사람이 있어. 안 된다. 진짜 이건 정해줄게. 데이트든 애프터 신청이든 묻는 건 2번을 넘기지 말아요.
거절은 거절대로 쌓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작업이 아주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. 이빨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. 진짜 저 여자가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여건이 잘 안 됐어. 그럴 때는 자기가 시간 되는 때 이때가 괜찮냐고 묻게 돼 있단 말이야. 알겠지? 거절을 자꾸 정립하지 말아요. 여러분들 멘탈에 안 좋아. 네 번째, 저 어때요? 난 메리 씨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말해주세요. 이거 진짜 잘 쓰면 너무 매력적인데 눈치 없이 잘못 쓰면 급발진이 되기 딱 좋은 말. 우리 왜 큰 맘 먹고 고백했는데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건 갭이 얼마가 됐든 간에 걔 속도와 내 속도가 같지 않아서 나오는 반응이에요. 둘의 감정이 비슷하면 이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거든. 이렇게 슬쩍 급발진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우 되게 매력적이야, 되게 막 철철 넘쳐, 치명적이야 이러면 뭐가 됐든 결국에는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망하는 거야.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때 고백 성공률을 높이는 타이밍을 잡는 법은 전에 영상에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긴 거 보기 싫고 메리 너를 2번은 못 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로 알려줄게요. 영국에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남자를 얼마나 만나야 사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서 2,000명의 여자들의 평균이 데이트 5번, 전화통화 5번, 진심 어린 대화 5번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. 남자보다 조금 더 긴 편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요. 일일이 막 이렇게 우물정자 써가면서 세지 말고 참고만 하라고. 응? 나보다 조금 더 느리구나. 이렇게. 알겠지? 5번째, 유머를 만나는 건지 썸남을 만나는 건지. 얼마 전에 언니들한테도 이 말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유혹하고 싶다면 언박 코스프레는 정말 잘 먹히는 타이밍에 간간히 써먹어야 돼요. 그거 말고는 진짜 사람이 재미없어지기 딱 좋은 행동이거든. 적당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, 적당히 신경 써주는 행동은 너무 서윗해 보이고 막 다정해 보이고 좋은데 까딱 선을 넘으면 순식간에 노잼, 유모 같은 남자가 되어버린다고. 회식한다,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다는 말에 세상 물가에 내놓은 자식 걱정하듯이 애정을 막 뚝뚝 흘리면서 막 걱정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내는 쪽도 부담스러워져요. 왜? 얘랑 사귀면 내가 뭘 하든 태클을 걸고 막 잔소리를 할 것 같거든. 사귀기 전부터 그런 피곤한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냉큼 나한테 넘어오겠냐. 술 마시고 늦을 것 같을 때 톡으로 막 줄줄이 소시지 같은 걱정을 남기지 말고 괜히 데리러 간다느니 쓸데없는 과잉보호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집에 갈 때쯤 전화를 해요. 그냥 집에 잘 들어갔나 걱정도 되고 겸사겸사 목소리도 들으려고. 얼마나 소윗하냐. 좀 느끼해? 미안해. 내 취향이 조금 기름기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래. 그래서 내가 피자를 제일 담백한 취향인 분들은 알아서 기출 변형 잘 할 수 있잖아. 전에 전화 거는 것만 잘 노려도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타이밍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지? 기회가 왔을 때 이 잽을 쳐야지. 이 5가지로 내 본능이 자꾸만 이끄는 과속 구간을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길 바랄게요.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.